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취임 1년을 맞은 이성문 교육감과 함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주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 두 분 함께 하는데요.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 이승택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문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이라고 강조하는 이성문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구현됐고 또 이 같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취임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까 좀 보여줬던 것처럼 무상교육부터 아이비 도입까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새로운 100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지낸 한 해였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도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원유정 지사와 함께 그 무상교육에 대한 합의, 그 무상교육에 대한 합의가 전국을 확산하는 물꼬를 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근대교육 도입 100년에 대한 변화,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IBDP 도입 등 그리고 아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혹은 학부모들 문제들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제를 선정해 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이전하고는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면은 가정이 함께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 비만 문제, 먹는 문제는 가정이 함께 돌아가줘야 되고 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들도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한계들을 느끼면서 좀 더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안타깝고 왜 좀 더 못하지 이런 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IB 교육과정입니다. 오는 9월에 시범 학교를 지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IB 교육과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류사적으로 보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환경으로 본다면 현재 1대 99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1%의 아이들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노영동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나이와 아닌 나이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돼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걸어가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건 우리 다 공통된 과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즌 1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 이상 안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였던 하나만의 정답을 요구하는 수업과 평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저부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맞았다 틀렸다 이것만 있습니다. 너의 생각, 다른 생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겠구나. 이 평가를 바꾼다면 현재 우리는 이런 것들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지? 그렇다면 국제학교에 하고 있는 IBTP 우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준비들도 꾸준히 해왔고 그렇다면 그게 들어온다면 즉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4강 들어갈 때 꽃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을 도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KB를 코리아 바칼로레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히딩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IBTP 도입이 현재 도입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대한민국 교육은 IBTP 도입과 더불어 가지고 근본적인 질문과 대안들을 과거에는 막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이고 이 변화는 대한민국 교육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IB 교육 두 분 다 찬성하시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득 격차가 결국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근데 결국 이제 고민하시는 게 IB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99대 1, 99%대 1%, 1% 학생들만이 국제학교 가는 그런 문제 있죠. 근데 이제 IB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결국은 그게 시작 자체가 그게 국제학교라는 국제화 교육의 일환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다 좋은데요. 왜 우리의 교육은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이 목표에서 단 한 1.1획도 변함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아이비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소신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으니까 충분히 아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 문제로 대학 입시가 있죠. 대학 입시가 있는데 정시, 수능을 100% 보는 정시가 30%고 최저 학력 기준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 게 30%고 나머지 40%는 수능 없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 없이 보는 이 40%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는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하는 걸 깊이 공부하고 싶은데 왜 이런 건 없지? 이거에 대한 아이들의 요구도 있고 학부모들 요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죠. IBDP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는 그 지정된 학교에서는 수능 공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입시와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업의 내용과 과정들이 수능 중심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는 거는 표절이고 창의적이지 않고 너희 이야기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말레바하고 너희 생각을 말레바하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죠. 나는 달나라에 토끼가 살아. 그거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래? 그게 너 생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성장기부터 모든 과정들이 근본적으로 틀려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에서 기존에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수업과 평가의 방식에서 그 자체의 의견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평가 수업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교육과정의 혁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능 위주의 교육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IB 이걸 가지고 이제 수능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적이나 아니면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한측에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 요즘 수능 제도라든지 여러 입시 제도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고민들 알고 변화나 변혁을 하시겠다는 철학은 정말 존중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IB라고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국형 또는 제주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런 일선의 우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충분히 관련돼서 소통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 과정을 이야기해 드린다면 제주도에서 국제교육 심포지움을 하는데 17년도 2차 할 때 평가가 교육을 미래를 바꾼다 해서 그때 IBDP와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되어서 지금 22년도 실증되는 거니까 사실은 정책 하나를 가져서 지금 5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논의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계 영역에 있는 제주시 동지역은 수능 정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만점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 동지역은 수능 만점보다는 수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진학 결과는 오히려 서귀포 쪽이 더 나았. 읍면 지역은 지금 성적이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학교를 어떻게 만드느냐, 지역균형 발전해서. 그러면 읍면 지역 학교는 그렇다면 아예 수능 말고 이 40%를 대상으로 대학, 뭐 서울대학교부터 쭉 모든 대학에 있으니까는 그런 과를 알려주고 이런 과를 가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십시오. 그러면 한 학년이 많아야 150명입니다. 그럼 한 6천여 명 중에 150명 정도 아이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국제학교는 수천만 원 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권장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 균형도 맞고 읍면지역 학교가 지금처럼 아이들한테 성적에 밀려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이런 자부심이 있다면 그런 긍정적인 것들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일부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교육 양극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지출이 더 늘어날 게 아닌가.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 IB 교육 과정이 조금 일반화되고 그 정착이 되면 전반적으로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그 상반된 얘기를 해버려서 어느 게 맞는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서 가장 먼 곳에 A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좋은 학교 되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제주시에 1시간 거리에 가는 학교를 이제까지 나는 성적이 떨어져서 갔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교육 과정이 좋아서 난 그래서 선택해서 갔어. 그렇다면 이건 교육 양극화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읍면 지역 학교를 살리게 한 거죠. 예,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학교에 오게 돼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양극화 뭐 이런 개념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교육의 부분은 생존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내신과 관련된 사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 나는 선생마다 다 틀리니까는 사상과 관련해서 지역, 대한민국, 세계 홀로코스트까지 그리고 최근에 뭐 킬링필드나 동티모르 이런 학살까지 연결시켜서 인류적 왜 이런 잔악한 삶이 잔악한 행위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하고 싶다. 이렇게 교사가 설계를 하면 이 설계를 사교육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논술이라든지 독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영역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을 아무리 사교육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남의 생각을 베끼는 거를 잘 한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잘 다듬고 표현하고 정리하는 것에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교육에 한계가 있다. 지금은 수능 중심으로 반복 학습에 의해서 문제 난이도를 주어진 시간에 푸는 훈련이 사교육이 중심이라면 조금은 아이들의 성장에 사교육이 만약에 차의 경우 사교육이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쪽의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간섭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그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제주가 아주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 지역은 좀 속도를 못 내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교육감께서는 지금 IB 도입 그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정대로 쭉 갈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지난 대구 교육감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아시시 그 IBO 아시아 담당하고 프레스센터에서 합의를 봤죠. 이야기는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오히려 이제 교육감께서도 그 문제도 해결이 됐고 의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교육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평가는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수능은 아니다. 그런데 대안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교육감들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IBDP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다 관심들은 다 있습니다. 뭐 지금 서울 교육감이나 심지어는 충남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싱가포르도 같이 갔다 왔었고요. 지금 뭐 충북이나 다들 부산이나 평가를 혁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술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 평가를 고등학교 교사들이 10,000명 정도만 양성이 되면 우린 코리아 바칼로레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처럼. 그런데 수능은 많이 가르치는데 논술에 대한 채점, 평가, 보정 그리고 수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전국적으로 교육청별 한 1,000명 정도씩만 양성이 되면 충분히 KB, 코리아 바칼로라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 원칙론적으로는 IB 교육과정 도입 뭐 찬성은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IB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예. 이제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적용시켜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그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을 예를 드셨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냥 4강 신화를 만든 게 아니라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선수들을 굉장히 조련을 잘하고 조련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있었고 예를 들면 교육 현장으로 보자면 선생님들이 이미 트레이너 역할로서 제대로 된 분들이 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또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성과가 일어났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KB라고 한다면 KB에 대한 준비,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 대한 준비, 이 KB에 대한 이야기가 꽤 오래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소위 이제 IB가 뭔지 아시냐 물어보면 사실 아직 IB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력과 공감대를 갖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면 수천만 원 들여서 하는 국제학교 교육이 우리 누구나 원하면 가서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는 우리 아이 보내도 괜찮을까 이런 우려는 있죠.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진행은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IBDP 과정은 고2, 고3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IBDP 지정된 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선생님들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연수를 계속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BO에서는 전 세계 뭐 한 1,700여 개 이상의 그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질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50년 동안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역할들이 관리자 역할, 행정 지원의 역할, 교사 역할들이 IB 체제, IBO에서 요구하는 체제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기존의 학교, 혁신학교, 혁신학교 또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데 이 교류하면서 전체 질을 올려갈 거라고 보고요. 현재 그래서 아까 그 평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평가가 바뀌려면 교사 업무량이 3배 내지 5배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 지원의 혁신과 교장의 리더십 혁신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리더십을 갑자기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합시오. 불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나 IBO 기준에 와서 IBO에서 교장 역할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질관리 시스템 쓰고 가는 것. 저희들은 이제 그 관리하는 거를 보면서 저희도 이제 배우고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준비한 선생님들이 있고 지금 19, 20, 21, 22, 4년 동안을
동안의 선생님들을 계속적으로 연수시키고 IB에서 직접 연수시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참 초기에 어려웠던 건 뭐냐면 모든 게 비밀 유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학자들도 실질적으로 IB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학자들도 보고 아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합의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국제학교에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동의한다니까요. 여기 바뀌어야 된다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동의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잖아요. 두 가지 질문이야. 첫 번째는 그런 교육의 혁신 과정이 우리 제도 교육에서 못하는가? 뭐 제도 교육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비를 도입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비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달라져야 됩니다. 일단 교사부터 달라져야 되고, 뭐 지원 환경도 달라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질 관리를 공교육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비라고 하는 거기 업체에서 회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그러면 결국 제가 드는 우려는 이런 겁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이름 붙이는 때 그건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교육이라고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공공적 가치이고 우리 하는 교육들이 결국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사회자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들,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한 기관에게 맡긴다. 그러면 결국 거꾸로 해보면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은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에 거기서 A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IB의 철학이나 기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가면 협약을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교육적 가치와 국제학교 수준의 퀄리티 높은 교육의 수준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떤 걸 더 보다 우위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IBO는 비영리 단체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많은 유엔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유엔 산하 기관들이 전 세계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가 모인 자녀들이 학교가 필요했고 그 학교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세계 혹은 각 나라 흩어졌을 때 그 나라의 대학에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21세기를 봤을 때 지구의 하나촌, 인류 평화 공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IBDP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가치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IBO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 수능의 절대평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에서 봤을 때나 옥스부리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파리에서 봤을 때나 IB에서 받아서 6점을 받은 학생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 이제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과거에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다시 상대평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는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진 겁니다. 즉 부풀리기 있지 않나? 수미 양과 수는 똑같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이거에 대한 합의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서서히 수용할 수 있을까? 막상 부딪히면 우리는 부풀리기 안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함들을 우리 스스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부풀려서 잘 진학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서로 더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고요. 아까 가치 충돌이라는 것들은 우리 교육과정 방향 철학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교과서 우리 모든 걸 다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거 뭐 새로운 뭐 특별한 건 없고 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게 가장 큽니다. 결국은 이제 제주랑 대구에서 시작하면 교육부에서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 아니신가요? 교육부에서는 교육 자치이기 때문에 굳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자치이기 때문에 그 자치를 그대로 지켜봐줘도 되죠. 이거를 필요하다면 뭐 지원을 해주거나 굳이 개입해서 못하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자치라면은 그 자치에 대해서 교육 자치로서 인정해주고 그거를 지켜봐주고 뭐 위법한 사실만 아니라면 그런 게 오히려 교육 자치 정신에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IB 교육 과정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국제학교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4개의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5번째 국제학교 ACS 국제학교는 그 설립이 최종 불승인됐습니다. 설립이 승인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8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적격으로 판정한 것 같습니다. 그 세인트 존스 베리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더 필요하냐? 지금 해외 유학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저출산이고 이게 유지가 가능하냐? 지금 국제 학교 상황을 본다면 KIS는 교육청에서 위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 제인스에서 NLC에서 브랭서몰 세인트 존스 베리. 이게 어쩌면 다 공적인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ACS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으로 가 있죠. 그런 가운데 NLC든 브랭서몰이든 적자 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5년, 10년. 그러면 이게 사적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인원 학생이 유지되면서 이게 적자가 되지 않고 파산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그런 가운데 부적격으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럼 향후에도 그 국제학교의 승인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쉽지 않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족사관고 같은 경우도 결국은 파스텔에서 지원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적자가 뭐 1, 2년 이렇게 가는 적자가 아니라 10년 이상 가는 적자를 계속적으로 메꿀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현재 사회 시스템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입증되지 않다면 사실은 어렵죠. 이 국제학교 이 설립 승인을 놓고 지역에서는 그 찬반 갈등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대전읍 지역 주민들은 뭐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영어 교육 도시 사업 자체에 좀 차질을 빚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승인을 좀 해달라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 교육 도시 그 사업 자체에 조금 차질을 빚는 영향이 있을까요? 영어 교육 도시가 출범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면 학교가 많은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학교가 적더라도 질 관리가 잘 된 학교가 더 중요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 대학교가 2개인데 전 세계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학교가 많은 것이 질 좋은 교육을 확보하면서 영어 교육 도시를 완성시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질 관리를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부모들이 원하는 진학이 이런 건 안 되고 한 70% 가까이 안 돼버리고 돈은 많이 들고 그렇다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초 도입 단계에 반대는 했지만 이왕 도입됐다면 질 관리 잘 되면서 지금 정도에서 잘 서주는 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공교육에 다시 선순환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깜빡 놓치기 쉬운 것은 대한민국에 돈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 학생이 학습 능력이 또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학생들이 가서 일정 부분 질 관리가 되면서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오히려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담보를 잘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영어 교육 도시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다른 쪽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건축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영어 교육 도시 안에 7개교가 이제 설립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사실 도시가 기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그 7개 학교를 목표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줄어들 이제 더 이상 이제 승인이 안 나게 되면 이제 한 학교당 진짜 한 1-2천 명 이상 이제 움직이게 될 상황일 텐데 이제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영어교육 도시라는 도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큰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금
이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여러 그 분야들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더 이상 승인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한번 이제는 일정 부분 한 텀이 끝난 거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조금 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꼭 학교가 와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주도에 연수원을 들어가고 싶다. 폐교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교육 연수원 시설로서 그 정도의 사람이 오고 가는 수 있는 것들이 교육적이면서 될 수 있는 게 뭐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종 결정은 JTC에서 하겠죠. 뭐 영어 교육 수시와 관련해서는 뭐 교육감님도 고민하시겠지만 JTC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학교 하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국제학교 굉장히 왜 국제학교냐 그러니까 좋은 대학, 특히 외국에 좋은 대학 많이 보내고 아이들 영어 실력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런 학생들만을 키우는 거 양성하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 이성문 교육감님 구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냐 마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마느냐 아닌데 지금 이제 영어 교육 특시부터도 제가 교육위원 하실 때 반대하셨잖아요. 그 반대하셨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아마 그런 철학, 교육 철학 때문에 초기에는 좀 더 우려를 표시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곤혹스럽겠지만 그런 교육 철학들이 이런 국제학교 관련돼서 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들을 그리고 좀 이런데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교육의 목표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의 양성이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양한 성들을 서로가 공존, 서로가 같이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합의보는 과정들인데 충분히 소중한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교조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시도 교육감들이 예,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이 정부의 기조,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우리가 촛불혁명 나누기 전에 국정농단 사태에서 사법농단까지 연결되면서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가 비합법화돼 버렸죠. 이거는 전교조가 출범해서 이제까지 왔었던 과정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주의 후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떻든 합법화시키는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 첫째는 행정행위를 취소하라.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 또 하나는 ILO 비준. 요 세 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어떻든 합법화는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인데 문재인 정부도 아마 부담일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또 다른 갈등과 교육 소진으로서의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법화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 전교조 진보 교육감들을 뭐 배출했던 그런 산파역을 톡톡히 했던 부분은 그거는 그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현직 이제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전교조하고 부딪힐 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이 부담 없습니까?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전교조 갖고 있는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교육행정 선출적으로 갖고 있는 방향성의 정책에 조금씩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전교조는 교사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강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도민 선출직이니까 도민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거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지 그게 뭐 큰 걸림돌이 되거나 큰 문제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근데 봅니다. 이제 제가 보면 그 많은 도민들의 생각이에요. 전교 출신이시고
정기조 출범에 굉장히 큰 역할도 하셨고 그동안 운영에도 큰 관여를 하셨는데 겉으로 이제 언론을 표현되는 거 보면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정교조가 오히려 비판 성명을 내고 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정교 출신 교육감인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은 이거죠. 아, 오죽했으면 정교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있는 분들에게서조차도 비판을 받는다면 물론 뭐 조직이 건강하다 이걸 떠나서 그런 자기가 전에 있었던 조직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우려, 그런 지적사항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교조의 역할이라는 게 스스로 자리매김할 때 사안에 따라서 비판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역할이다라고 되었을 때 이 역할에 대해서 아무리 개입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저도 몸담아 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정부 같이 절학적 방향이 같으더라도 정부 비판을 했던 것처럼 뭐 지방 정부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설득하기가 더 어려울 때도 있죠.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너무나 확연히 달라질 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그게 좀 타당했었다 이런 것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소통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지난해 그 처음으로 연합고사 없이 내신으로만 제주시 동지역 그 일반고들은 신입생 전형을 했는데요. 그 첫 해 평가 어떻게 하시고 있고 또 이제 혹시 보완책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고입 선발 연합을 보는 지역은 없죠. 없습니다. 이게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저는 고입 선발 폐지하는 게 제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의 최고의 교육 정책이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오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것은 이상하게 보고 안 좋은 것처럼 보는 것. 이건 문제가 있죠. 아까 고입에서 읍면 지역 선택하는 것처럼 과거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것이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건 읍면 지역에 동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멈췄다. 예를 든다면 애월읍의 모 초등학교는 동창회 규정이 적을 둔 자였습니다. 졸업한 자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제주시 동지로 전학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역의 중학교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이 폐지되니까 이 중학교가 학급수가 계속 늘어나서 교실 더 지어달라고. 그 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에서도 쏠림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뭐 중학교 주변으로 쏠렸던 것이 이제는 나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돼서 이런 쏠림 현상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커트라인에 대한 불안으로 사교육 시장과 또 선거와 맞물리면서 40%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과도하게 불안 심리가 자극돼서 정확히 자리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특히 부모, 아이들, 사교육 시장 맞물려서 돌아가는 불안 심리 확대 재생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홍보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영역들이 있고 또 연합평가가 없어짐으로써 조금 더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면서 좀 더 질 높은 그리고 평가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교육 철학들이 다양하게 꼽힐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은 마련됐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처럼 안정화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훈 교육감님이 가장 잘하신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도 제주도 지역사회는 예전에 있잖아요. 인문계, 실업계 이런 어떤 선입견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편견인데 이게 아주 우리 사회 지역사회 굉장히 뿌리 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동지역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지역에 고등학교 못 보내놓으면 이게 굉장히 어떤 부담, 심적인 부담감을 작용해서 아마 굉장히 반발도 컸을 텐데 오히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시대의 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하는 표 계산 안 하시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서귀포다 보니까 이제 연합고사를 통해서 제주시 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상위권에 있던 학생들이 제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 말로 서귀포 누가 지키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내신과 이제 또 한 10년, 20년 전에는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그 대입이 수시 중심으로 맞습니다.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제 시기가 이제 우리 교육이 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져 간다라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성산고의 국립회사고 전환 예. 이 부분은 뭐 중간에 사라져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신제주권 서부중학교 설립 뭐 예정대로 언제쯤 이렇게 개교 예정이신지요? 그 회사고 설립 문제는 제가 일기 때 취임해가지고 고교체제 개편이 안 된다면 아까 성적순으로 흩어지고 동지에게 아이를 못 보내면 부모님은 친목회도 못 가고 경조사 명절 때 못 가는 이걸 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동문들 만나고 지역을 만나니까는 회사고를 추진해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거 뭐 우리가 실패하든 못하든 우리 한번 진행해 봅시다. 정책 부담 제가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시행령을 바꿔보자라는 데인데 6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들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결정하자 이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중학교는 이미 중앙투자심사 교육부에서도 승인이 났고요. 그렇게 돼서 외도 지역에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이 되면 학교 용지가 확보가 되는데 도시계획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이 사유지 사는 게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고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대안들도 만들어 가겠다. 서부중학교 설립하는 것은 진행이 됩니다. 예.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 또 있습니다. 서귀포시 그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 이게 교통 혼잡을 좀 해결할 목적으로 해서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는 사업인데 환경권, 뭐 학습권 차원에서 좀 침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맞서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는 제주시는 좀 이렇게 완만하죠. 서귀포는 좀 짧죠. 그런데 이 도로가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하고 틀린데 그 도로는 뭐 60년대 되는데 폐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 유아진흥원 갈 때 서귀포 원님들이 그 지하도로 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서귀포를 끝까지 유치해서 갔었는데 그게 어쩌면 학습 벨트가 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벨트가 되고 도심지의 녹지공원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보존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로를 내고 개발되더라도 녹색 개념의 제주도의 그 친환경적 개념으로 이 기회에 하나의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도로가 나버리면 그 학생문화원, 유아진흥원, 도서관, 외국학습관들이 대단히 6차 도로에 있어서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는 하는데 합의점 찾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귀포 시민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면서도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개발이 되더라도 그래도 친환경 녹지 개념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사실 이제까지 저희 선입견으로는 굉장히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할 거라고 보는데 교육관님 말씀처럼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왕복 6차선으로 잡혔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자 도로를 굉장히 넓힌다든지 인도 부분을 그리고 학교와의 어떤 교육시설과의 어떤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굉장히 안전에 기반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셔야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이 된 지 60년이 된 곳이라서 사실 지금 그 도로를 통해서 통행량이 많이 분산이 될지 사실 좀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왕복 6차선을 꼭 6차선 차로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4차선만 하고 보행자 인도 부분을 차선을 넓혀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교육감께 앞으로 혹시 남은 기간에 이것만은 꼭 그 해내겠다 하는 부분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시즌 1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진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문화, 평가, 모든 제도들, 시스템들을 더디지만 합의를 보면서 진전을 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 도민과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시고 또 따끔하게 비판도 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제주교육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공교육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이성문 교육감님 그리고 패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